오늘 2025년 5월 5일이네요. 5가 세 번이나 들어가요. 5. 2025년 5월 5일.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죠? 참 겹쳤어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지난 시간에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그 성인의 탄생일 우리는 해년마다 기념을 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성인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러한 위대했던 성인의 발자취,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정작 내 자신이 21세기적 그러한 성인으로 거듭 탄생을 이루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상장하고 종교에서 신앙하는 그 절대 정수, 그 정점이 신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럼 2500년 전에 그 부처가 그대로 왔다, 이건 부처가 안 온 거죠.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뭐하러 그 위대한 성인이 2569년 전의 모습으로 21세기에 오시겠어요. 그는 그 부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딱 가둬놓고 여기서 절대 꼼짝하지 마. 과거에 있었던 부처라는 성인이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재단해버린 것 같죠. 본질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전상천하에 만존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도 않고 어느 하나에 머물지도 않고 어떠한 경지나 차원의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개념이 부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569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2569년 동안 초질주를 해 오셨고, 거대한 발전, 진화를 더더욱 도모해 오셨고, 더더욱 아름답고 성스러워진 21세기적 부처로 오늘 오시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진정으로 2569년 전에 날띠 낡은 고정화된 폐습화되어진 그러한 부처를 맞이할 이유도 없고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탄생을 기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1세기적 부처를 기념하고, 그러한 이 시대의 부처는 정작 자기 자신이다, 나다, 내가 그러한 이 시대의 지금 여기의 부처로 거듭 탄생을 이루는 날이다, 이렇게 자리 잡아줘야 하는 게 양심적으로 맞는 거겠죠. 이성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부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진정 무엇이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일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봐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과정이죠. 공부의 내용이 있죠.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어엿한 어른으로서의 주역으로서의 사회인,
그죠. 성인으로서 올곧게 살아가기 위한 그 바탕으로서 그러한 과정들을 수료해 가는 거예요. 통과 의례처럼. 네. 그래서 공부는 언제부터가 진짜 공부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수료한 그때부터가 정말 공부인 거예요. 진짜 그 공부를 위해서 그때부터 참으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주인주체돼서 내 삶에 내가 내 삶을 읽어가는 거예요. 자수성가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온갖 가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무엇이 정해져 있는 그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나의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요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실은 공부는 뭐냐면 내가 새롭게 일구어가는 이것을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하는 걸 공부한다고 하지 이미 되었던 것들을 답습한다를 공부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부하기 위한 사전의 과정인 거예요. 통과 의례인 거예요.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는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무엇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스스로 의롭게 아름답게 성스럽게 새롭게 일구어가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또 공부해야 그게 참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미 고정화돼 있고 이미 밝혀지고 그렇게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것을 계속 반복한 이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난 것을 공부하는, 지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앞으로 잘 살기 위한 참된 공부를 위한 과정이다. 그죠? 오늘 참 묘하게 겹쳤는데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하고 그럼 어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부처라고 하는 거 5월 5일에 실은 꼭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같지 않을까? 같다. 어린이 이퀄 부처, 부처 이퀄 어린이. 무엇으로 같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자로요. 천진난만. 천진난만으로 같은 개념이다. 어린이와 위대한 성인이었던 부처는. 예수도 마찬가지겠죠. 인류 역사상에 있어왔던 그 수많은 성인, 선지자, 그죠? 성현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린이와 이퀄이 되어진다. 무엇으로? 천진난만. 천진난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죠? 참으로 꾸밈 없고 가식 없고 불량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은 그 순수, 그 정결함, 그죠? 그냥 하늘 뜻 그대로 있는 그 해맑음, 눈부시게, 그죠? 가식 없는 그 모습, 이걸 천진난만이라 그러죠. 자, 그게 어린이의 대표적인 어떤 그 성품 이런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위대한 깨달음을 득도를 하고, 그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천진난만을 구현했다 이거거든요.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그 해맑음, 하늘의 그 순수, 하늘의 그 온전하고 정결하고 맑고 밝고, 그죠? 그 찬란하고 그 자그마한 그대로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구현했다. 이 부처죠. 이게 위대한 성인 예수죠. 그죠? 알라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신이라고 생각, 그 노정이 같은 그런 개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닫고 가장 온전히 되어진 자는 어떤 자냐면 가장 천진난만해진 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견지로 보면 어린이와 부처는 이퀄이구나, 등가구나, 같구나.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이면서 부처님 날이 동시에 왔다. 그런 날이다.
참으로 멋진 날이다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천진난만하게 거듭 위대한 성인으로 탄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다. 또 우리 모두 님들께서 우리 80억 인류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진 날이었겠다 싶어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종교에 이어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게요. 종교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이 참으로 멋지죠. 진정으로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가 왜 나와져야 했고, 그러한 종교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가, 기존의 잘못된 종교에 대한 그 왜곡되고 삐뚤어졌던 그 모습, 장면들은 무엇이었던가, 그죠? 그렇게 해서 정작 가장 으뜸의 신은 정작 누구인가, 무엇이었던가,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는 정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치와 종교와 정치. 예전에는 그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그죠? 네. 이후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그 다음에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예전에는 종교가 거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 그런 권위와 권능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되어졌죠. 어떤 나라 대통령은 자신이 교황되겠다 하고 자신의 SNS에 교황 옷을 딱 입고 교황 목걸이 차고 참 개그맨 같아 그 아저씨. 그쪽 나라 대통령. 참 해괴망측하죠. 그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종교와 정치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종교, 정치.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되겠죠. 여기 나오죠? 네. 저 본질. 이렇게 되겠죠. 네.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신적 삶, 즉 내적 본질에 대한 추구, 그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이자 어디 하늘에 옳게 올라 이르르게 할 수 있는 그 가교이자 그 각자 삶 속에서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로써 내적 본질, 그의 가치체계, 그죠? 그의 안쪽에, 우리 인류의 안쪽에 해당하는 영역, 그게 종교 영역이죠. 그죠? 정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막 정치 지도자 기도합시다, 아멘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멘 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물질적 삶, 우리는 직접적인 세상살이, 그죠? 외적 현상, 여기를 담당하는 정치죠. 종교와 정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종교도 중요하고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 이 두 가지로 각자 개인의 삶이 엮어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거나 어느 하나만 치중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 정리 각성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삶을 꾸려가야겠죠. 종교와 정치. 종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살펴봤고, 이번 시간 정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시래요. 지금처럼
항상 뭐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위에 이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계시면 막 그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야 참 개탄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이 제일 인류가 참 그 살기 복잡하고 인류가 제일 뭐 어긋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는데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극 그죠? 저 진나라 때 진나라 때 그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뭐 그때도 어르신들이 그래요. 지금처럼 세상이 어둡고 인간다움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언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류 그런 우리 세상이 봐요. 그죠? 그 고리를 끊어야 돼. 그 악순환이라 그러죠.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 새로운 탄생, 인간으로서 탄생을 이루어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다 전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새 시대 새 역사에 맞는 새 도리에 근거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대개벽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때다. 참으로 이런 장면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절체절명이 때예요. 지금 그죠? 참으로 그래요. 자, 오늘 정치인데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요 때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떤가요? 정말 극심하죠.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달 남겨놓고 아주 그냥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때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이 극심한 정치 상황에서 정치가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각자는 어찌해야 하는가 참으로 본질적인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일구어갈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정치 그죠? 사람으로서 동물 사람으로서 그런 정치 말고 그죠? 참으로 정치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생각을 나눠보시도록 하시게요. 자 정치 먼저 한 사람 살거나 두 사람이나 예를 들면 한 10사람 이하로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정치라는 것까지 굳이 필요치 않죠. 그죠? 지금은 80억의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지역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지금 분단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남한만 우리 대한민국만 봐서도 5천만이죠. 5천만. 북한까지 한민족에서 북한까지 포괄하면 7천만. 뭐 해외도 보면 근 1억 비스그름하게 돼요. 1억 정도 돼요. 우리 남한 5천만만 생각해도 그죠? 한 명 두 명이 아니죠. 5천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5천만이라는 각자 내가 있어요. 각자 하나. 5천만 한 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나예요. 5천만에 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다 난데 그러한 나의 입장에서 옆 사람을 보면 어째요? 너죠, 너. 나 아닌 너죠. 그래서 또 어쩌냐면 나 5천만에서 한 명 뺀 4,999만 9,999명이라는 너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있으면 너가 있죠. 너. 5천만이라는 각자 나가 있으면서 그죠? 또 너의 개념으로 가면 나는 나니까 빼겠잖아요. 그럼 4,999만 9,999명이라는 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명이 우리나라만 봐서요. 5천만 명이 나 혹은 너라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이 영토, 그죠? 거기에서, 그죠? 한민족이라는 백이민족 이름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다 똑같아 보이면 정치가 필요 없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몇 가지로 다르냐면 5천만 가지로 달라요. 5천만 가지. 여기에 이제 각각 한 명 한 명으로 보면 5천만이지만 여기에 집단, 계층, 성별, 그죠? 뭐 직능, 직업 이런 걸로 이제 더 세분화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인구수에다가 또 이 인구 몇 명이 청소년, 그럼 청소년층, 노년층, 장년층, 어린 아이들, 또 그것만 있어요. 산악인, 축구인들, 배구인들, 그것만 있어요. 예술인들, 막 직능, 직업, 나눠 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와, 얼마나 많은 너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가 몰라요. 그죠? 너무 복잡하죠.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제 어쩌냐면 다 어쩌냐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는 또 없어. 저마다 먹고 살아야 해. 그죠? 저마다 손해보지 않고 정당하게 인간 대접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인간답게 살아가야 해. 누구나 그러하려 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나와지고, 수많은 서로 다른 요구들이 나와지게 되고, 서로 다른 목소리 크고 작고 단체 주장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거든. 5천만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 왜 그거를 하세요? 그건 불편부당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이해요가 다르고, 직원은 직원대로 이해요가 다르고, 납품업체는 납품업체대로 이해요가 다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쵸?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에이, 알아서 합시다. 이거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죠.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죠. 뭐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 정치 권력, 그죠? 정권을 획득해야 돼. 또 그걸 잘 유지해 가야 돼. 그다음 또 그러한 정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규범화 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그런 거죠. 국민 각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서로 다른 이해, 이거를 조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전쟁 나거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해체돼 버리거든. 그걸 조정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러려면 또 어쩌냐면 사회 질서라는 것을 두고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야 해요. 요게 이제 이걸 통틀어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정치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죠? 정치를 무시하고, 그죠? 국민 각자 당장 나의 직접적인 삶이 그 직접적으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값을 이 이상 못 올린다. 땅땅땅 해버리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낮잠을 금지한다. 낮잠 자서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정치가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가. 국회에서 입법해버리면 그 법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를 가장 본질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는데 그러한 나와 너 이제 이건 상황이 이해가 됐잖아요. 어이 뭐참 복잡다단하다, 다종하고 다기하고 다양해요. 아주 상상 그 이상으로.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자, 그러면 그래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틀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죠? 인간답고 그 평화로운 질서 그 속에서 아무나 국민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그게 정치죠. 그죠? 그래서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나 너로 놔둬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나 너에서 우리를 이루게 하는 거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 네. 나 너에 개입하죠. 그 사이에 중간자로. 그렇게 해서 나와 너 서로 다른 이해 요구, 이해관계, 충돌적인 요소, 그죠? 서로 다른 주의 주장 이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그 사회 질서 유지되게끔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도모해 가는 거 이게 정치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혹은 너 나로 따로 떨어진 나와 너 지난 시간에 손해와 이익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참담하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 아니면 이익이거든. 내가 이기면 손해고 너가 이기면 내가 실패자야. 루즈. 인생 낙오자. 그죠? 극단적인 손해와 이익 그 이해관계 이건 답이 아니란 거예요. 충돌만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정치가 여기에 개입해서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할 수 있는 그죠? 나와 너의 절묘한 하나됨 같은 말인데 나와 너에 그치지 않고 여긴 답이 없으니까 나와 너의 초월적 대통합 이루어졌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죠. 이래서 5천만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하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치가 개입해서 우리를 구현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나와 너의 절묘한 하나됨이고 나와 너의 초월적 대통합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먼저는 정치란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함의 조율.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나 너로 갈라져 있는 5천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5천만이 그죠? 각자 개인적으로도 흩어져 있죠. 지방으로도 흩어져 있죠. 남녀로도 흩어져 있죠. 계층으로도 흩어져 있죠. 직업군으로도 흩어져 있죠. 그죠? 아주 낱낱이 다 흩어져 있어. 낱낱이. 그거를 우리로 나 너의 절묘한 하나 초월적 대통합 우리로 승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고 5천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율하는 조율 이게 정치예요. 이게 본질의 정치 우리에게 함의 조율이다 정치라. 그러면서 이걸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려면 이걸 그래도 그르치는 이들이 있거든. 그죠? 범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 마약을 팔잖아요. 돈 되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된 거기에서 너를 쪼개버린 거야.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 네가 죽든 말든 네가 병이 들든 말든 네 인생이 뭐 외국든 말든 내가 돈을 봅니다. 보이스피싱 아주 악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껴있는 거예요. 나와 너 속에, 오트만 속에. 어떻게 하면 양심도 없어. 뭐 이게 인륜이다 이런 거, 천륜이다 이런 것도 없어. 부모든 뭐 처자 자식이든 뭐 친구든 애인이든 그게 나에게 한순간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파괴되죠. 그럼 그게 허용되면 우리에게 함의 조율을 아무리 정치가 정선들을 해봐도 다 풍지박산 나겠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무리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 같이 따라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함을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되어져요. 공동체적 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위해서 전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죠? 사회 질서를 붕괴시켜.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 깨끗하고 맑지만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용납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의 조율이자 무리함에 대해서는 정리정돈하는 거. 무리함의 정리정돈. 이게 정치의 본질적 정의예요. 정치의 진면목은 이거죠. 우리에게 함이죠. 낱낱이 진짜 뿔뿔이 다 나 너밖에 안 되는 크기서 우리를 구현해서 전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얼싸덜싸 손잡고 어깨 걸고 강강술래 부르면서 경축에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조율하는 것. 이 조율을 위해서는 그러는데도 무리함을 범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정돈해 가는 것. 이 양자를 가르쳐서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란 이거예요. 자, 우리였죠. 여기는 무리죠, 무리. 그죠? 동그라미가 미음으로 바뀐 거야. 우리와 무리의 그 차이가 단지 그 하나잖아요. 무리는 보통 동물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사자 무리가 떼를 지어서 사냥을 하더라. 그래서 실은 동물적 개념이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무리라 그러죠. 뭐야, 왜 그렇게 무리를 해? 그러니 몸이 상하지.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무리. 그러니까 무리는 이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치가 없는데 억지로 그거를 쥐어짜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가 않은데 그 무도함을 행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합당하지 않은데 무도함을 행하려면 그 끼리끼리 모여야 하잖아요. 그 무리 짓는 거예요. 무리배가 형성돼. 무리를 짓게 돼. 그런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를 위한 국가에 보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심각한 피해 당사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이 행해지죠. 선한 우리, 악의 무리 이렇게 되지겠죠. 그러니까 무리를 정리정돈하지 않고서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다 파손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양자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자, 조율이요. 조율은 그런 거죠. 왜 피아노 조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 조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피아노의 그 음색, 음량, 그죠? 음질, 그 처음의 상태,
그죠? 그 표준 상태로 맞춘다. 새롭게 맞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조율. 그러니까 표준음에 맞도록 이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이걸 그 조율이라 그래요. 조율.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의 조율. 그러면 이제 나 너에서 시작을 하겠잖아요. 나라고 주장하는 그건 좀 과도해요. 그 약간 내리고요. 너인데, 아이고, 손해 많이 보셨네요. 약간 업합시다. 자, 이러면 우리가 되겠죠. 이게 조율이죠, 조율. 그죠? 이거를 없애자! 하고 큰 소리로 어느 단체에 주장을 해요. 근데,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 타겟이 되어 있는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 요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요 입장도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느 한쪽 주장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조율. 표준치. 그죠? 표준. 원래 거기에 맞게끔 다스려주는 것. 이게 조율이죠. 우리에게 함의 조율. 그것이 정치다. 자, 그러면서 또한 반드시 따라와지는 게, 따라가야 할 게 이게 무리함의 정리정돈입니다. 무리함의 정리.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그래서 신호등도 있고 국가에서 온갖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도 내고, 그죠? 요즘에 신호등에 그냥 숫자까지 다 놓고 횡단보도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 다 하고 뭐 반짝반짝하게 하고 또 속도 좀 다 하는데 차 한 대가 무대포로 핑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고 내고. 이게 무리죠, 무리. 이거에 대한 정리정돈이 반드시 같이 가져야 해요. 정리정돈. 정리와 정돈이죠. 정리와 정돈. 엄밀히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 요 그냥 요 칠판으로, 요 화이트보드로 생각해 봅시다. 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이 판이 있어. 근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만났어. 뭐 번개 모임 하자. 만났어. 다 만났어. 이제 밤 12시가 되어 다 이제 뿔뿔이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럼 자, 모임 정리합니다. 이 말이죠. 그 모임을 완전히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그 모임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를 이게 끝냅니다. 이 말이잖아요. 정리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 대해서 쭉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뭐가 써지고 그림을 그릴 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깨끗이 집어넣는 걸 정리라고 그래요.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이걸 정리라고 그래요. 그럼 정도는 뭐냐? 정도는 이 돈자가 참 멋있어요. 이 조아리다 하는 뜻이거든. 돈자가 머리를 조아리다 할 때, 아이고 거기에 순종하다, 뭐 받들다,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성질 내지 않고 지성질 내지 않고 이 정자 가지런할 정자, 가지런하게 다소곳하게 지켜야 할 자리에 반듯하게 자리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 조아린다 이런 뜻이 동자가 그 돈자거든요. 그럼 정도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요렇게 하면 이런 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같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요런 것들을 뭐 이런 괜히 저기 하들 요런 것들을 요리 지어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너 자, 요게 요리 돼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럼 굉장히 가지런해졌죠. 그죠? 모나고 어색하고, 그죠? 조화롭지 않았던 것을 조화롭게 제자리에 있게 한다. 이게 정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은 어떤 경우는 아예 그걸 다 지우고 처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 그게 정리고, 정돈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그것을 반듯하게 제자리에 있게 재배치한다. 그죠? 이런 의미예요. 무리함을 정리하고 정돈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죄를 범했어. 천인공날 죄를 범했어.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 무리함을. 단죄, 응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예
아예 처음에 그 상태가 되줄 수 있도록 아예 뿌리채 철두철미하게 그 죄를 묻는다. 그 무리함이 다시 행해지지 않도록 처음에부터 되돌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도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죠? 우리 왜 청소년 아이들 이게 갑자기 먼 촉법이라 그래요. 청소년 아직 14살 이상이 안 됐는데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를 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정동케 하는 거예요. 너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살아갈 창창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해라. 네. 그런 법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거를 악용하는 청소년 놈들이 또 있어. 그때는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정치란 본질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조율이자 무리하면 정리 정돈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정치가 여기에 맞게 이 정의대로 정치가 잘 구현이 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극락이에요. 무슨 범죄가 있고 그죠? 무슨 피해를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이러겠어요. 고루고루 우리 항상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죠? 무리함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도 하고 그죠? 또 기회를 주어서 설득하고 교화하기도 하고 우리로 가야지. 네가 인간이야. 대한민국 국민은 너 같은 일은 없어. 그죠? 다 대한민국 우리로서 되게끔 하고 그죠? 그것이 충청도든 그가 경상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그죠? 남자든 여자든 노년층이든 젊은층이든 그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아직 직업도 못 갖고 저도 다 코로코 그죠? 이게 정치예요. 이랬을 때 참된 정치, 진정한 정치라는 거예요. 이걸 몸소 실천에 가는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좋은 정치, 참된 정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정치를 우리가 알았다, 그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요즘에 특히 문제되는 것들이요. 자, 먼저 대통령. 지금 이 대통령 한 달 남았어요. 아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조율 잘해주고 무리를 정리정돈해서 다 화목하게 우리는 강강술래 막 춤출 날만 저기 하고 있었더니 참 역대 대통령 치고 그죠? 감옥 안 간 대통령이 별로 거의 다 감옥 가고 오히려 무리함으로 해서 본인이 정리정돈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대통령들이 부지기 쓰고 제발 이번 뽑은 대통령은 좀 감옥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염원할 정도로.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대통령 됐던 양반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그 무리함을 행해가지고 전체 국민이 다 지금 자영업자 파산하지 그리고 이 지금 통상전쟁 관세전쟁 이 엄혹한 때 와 세상에 경제력 10위라는 우리나라가 국격이 짱짱한 우리나라가 체면도 안 서고 부끄럽고 그래 너그 나라하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너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번에 그러면 또 그거는 하면 됐고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 합시다. 이제 후보가 정해지는데
한쪽 후보는 정해졌는데 이거 뽑아야 돼 말아야 돼. 대법원 판결이 죄인이다 파기한 사람도 이렇게 나와. 이거 어찌나 돼.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뭐 이게 애기들 장난도 이런 장난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 내부적으로 그 정당에서 밀어가지고 후보를 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또 파면당한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그냥 또 출마를 해버려. 그래 당연히 해라. 도대체 이런 쇼 아닌 쇼를 보고 이거 지금 이쪽 보면 정말 난감하고 이쪽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도대체 어찌해야 돼요. 대통령을 뽑는 자리는 그 기간은 그 국면은 참으로 우리 국민의 대잔치의 날이어야 되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죠? 큰 위대한 어른을 모신다. 이 경축 속에서 돼야 할 이것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또 앞으로 한 달간 도대체 얼마나 추한 꼴까지를 다 봐야 하냐고. 이럴 것 같으면, 그죠? 광화문 광장 앞에 덕석 깔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시대 덕석, 전통적인 덕석 딱 깔고요. 그 위에 두 양반 앉아서 이쪽 대표 나오고 이쪽 후보, 최종 후보 나와서 3판 2선 가위바위보 하시라고. 3판 2선 가위바위보. 그 이긴 사람 대통령 하세요. 와, 얼마나 전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난잡하게 드쑤셔 놓고 그래가지고 어째갖고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죠? 그런 대통령 나오면 뭐 하냐고. 이 도대체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참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우리에게 함의 조율과 무리함의 정리 정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스스로 머리끝 발끝까지 갖춘 착한 전략. 이 시대의 진정한 위정자.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 피폐한 삶을 정말 눈물겹도록 밤에 잠 안 자고 진정으로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보내야 돼. 그야말로 참으로 크게 큰 대자잖아요. 대통령이 큰 다스림, 큰 통솔, 큰 바위 얼굴, 큰 어른으로서 전체 5천만을 그냥 한 품에 빡 안아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큰 넉넉한 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 가장 인간 대어진 자, 가장 성인의 경지에 이른 자, 가장 우리에게 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 진정 우리가 되어 있는 자,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를 구현하고 있는 자, 그가 대통령이 돼야.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뭐 다른 것도 되게 하잖아요. 한 표만 더 많아도 대통령 되잖아요. 한 표만 더 많아도. 외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뭐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다 선거다 하는데요. 참. 자, 또 한 달 뒤엔 또 뻔히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한 달도 아니고 내일 모레 이제 11일 되면 뭐 양당 후보 뭐 나오고 이제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호 1번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호 2번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은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호 3번 할 수도 있지만 꼭 가능성 없으니까 저기잖아요. 이거 정말 바른 민주주의 투표 제도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저 독일인가가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투표용지가 나와요. 기호 1번 여당 누구누구, 기호 2번 야당 누구누구, 그리고 기호 3번이 있어요. 기호 3번을 보여요. 해당 사항 없어. 1번이든 2번이든 대통령 후보로 적절치 않음. 요 세 가지 칸이 나와요. 요거 투표해. 그래가지고 세 번째 칸이 압도적으로 많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기호 1번, 2번 후보들 다 사퇴해야 돼요. 다시 투표해야 돼요. 다른 일로 나와서. 다른 후보로 교체해서. 너희들 안 돼. 너희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라고 내놨는데 다 싫어요. 이래서 기호 3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투표해버리면 그 수가 많으면 두 후보 사퇴. 당신들 자격 안 되네.
다음 기회 날 되겠어요? 안 돼. 새 후보로 다시 투표. 이건 난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국면에 지금 처했거든요. 기호 1번을 찍을 거예요? 2번을 찍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기호 3번이 있다면 해당 사항 없음. 다시 투표. 집으로 가세요. 두 양반은 대통령감이 못 돼요. 이 란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어디에 투표를 많이 할까요? 글쎄, 그죠?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있죠, 말에. 써이. 야야이, 북자를 썼다. 이렇게 되죠? 이. 뭐로써? 몸신. 몸으로써. 지어요? 됐어.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이거죠? 지을 짝, 작가. 짓다 할 때 작. 뭘 지냐면, 이게 법칙 짓자죠. 법칙. 이신작칙. 그 몸으로써 법칙을 만들어요. 법칙을 지어요. 그 말이거든요. 이신작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잖아요. 그 자신이 직접적인 그것의 표상, 본보기, 그 원형, 그 선례, 그걸 직접적으로 갖추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법칙, 규정, 규범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이신작칙.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거, 표상이 되는 거, 귀감이 되어지는 이걸 말해요. 그 자신 스스로가 귀감이 되어져서, 그죠? 모든 이들이 그걸 보고 저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규칙으로 삼는다. 이신작칙. 그가 표상이다. 그가 본보기다. 그가 귀감이다. 그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아이돌이다. 스타다. 진정으로 이러한 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5천만 국민의 아주 차닥게 와, 수건 어제 이런 대통령 한번 모셔보고 싶어. 정말 그냥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수, 우리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대통령들 때문에 국민의 삶이 오히려 대통령 아닌 제일 대통령 안 돼야 될 짤집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냐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 좀 제발 하늘이시 이걸 허락해 주세요. 대통령다운 대통령 좀. 이신자칙하는 5천만의 모범, 표본, 귀감, 본보기, 그 거울인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 그랬을 때 그가 진정으로 대통령으로서 자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지 못한 이들이 교원 영색하고 권모술수를 부려가면서 앞과 뒤가 다르고, 그죠? 안과 밖이 다르고 위와 아래를 가지고 얽히고 얽혀가지고 막 너무 전략 전술이 말이 전략 전술이지. 내로남불을 가지고 어떻게 한 표라도 더 인기에 한 표라도 더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니 말 따로 실천 따로. 백성이 어디 안중에가 있어. 자신의 치적, 그 치적해서 뭐 하려고 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치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데? 그럼 대통령 한 임기 동안 여기 다 말아먹고 다 어째 경제만 이게 성립이 돼요? 그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이 또 이어주고 또 이 정권이 해놓은 게 또 이어주고 해가지고 다 하나의 연속선에 되지. 다의 책임에 모두 다. 정치 지도자들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어느 한 정권 어느 한 명이 그 잘못을 그렇게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교명이 그 못된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되겠죠. 대통령은 진정으로 이신작칙하는 그러한 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에서 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대통령 되려는가 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막 주위에서 그렇게 비난도 많이 하고 욕도 먹고 그런 게 재밌는가 그걸 즐기는. 그리고 정말 자신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뭐 국민이 잘 산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스스로 되어져 있는지 그거 좀 점검 좀 하시고 성찰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성찰을 하셔가지고 좀 본인이 대통령 하려지 말고 대통령 될 자를 5천만 중에서 찾습니다. 저는 그 심부름꾼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대통령다운 대통령 후보를 옹립 이신작취 그 표본을 찾아서 옹립해서 그분을 대통령 모십시오. 이런 자가 돼야지. 나 아니면 안 돼요. 뭐 쌓고 뭐 그때그때 말 바꿔가고 또 뭐 어디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멸공을 갖다 대고 또 어디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국민의 뜻을 갖다 대고 아주 서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도대체 이 정치판이 진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판이 돼 있지 못하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면요. 이걸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이 무리가 돼가지고 무리배가 돼가지고 고래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해요. 우리의 어른 대표주자 그걸 대통령이라 하지 무리의 대표주자 이거를 대통령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두목이라 그래요. 그죠? 우두머리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 동물 그 무리의 대장이다. 그 두목이라 그래요. 두목이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이러니 계속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이 멋진 상천리 금수강산이 그 몇 작자들에 의해서 이게 난도질을 당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허용돼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요. 가장 국민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정치가 가장 불행하게 만든 이거를 허용해야 하냐고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소위 정치하러 나서는 이들. 이놈의 정치판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복리 증진이며 행복한 삶, 그냥 국격을 높일까? 고뇌하고, 또 생각하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경찰이 이게 아니라 시기 질투에 복수열전, 복수심. 지금 국회의원 된 분들 지금 뭐 정치 지도자 보세요. 너희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했지가 나를 쫓아냈지 뭐 탄압을 받다 어쩌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돼버렸어요. 그러니 복수 열전이 아주 대장이 펼쳐지는 아주 복수 오기 악으로 깡으로 이 쌈딱이 돼가지고 표독스럽게 이럴 데 없고 이게 도대체 정치하시는 이 어른들이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양당 정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당은 잘하고 어느 한 당은 못하고 있는가요? 네? 아니죠. 민주주의에서는 양당 정치를 표방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양당 정치가 의회 제도 뭐 민주주의 이거에 가장 합당한 걸까요? 네. 그거는 편의상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다수회라는 것도 참 해봐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자, 여당 야당이 있어요. 이 여당 야당을 그 여당 야당 1대1로 서로 상대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보드마카가 있어요. 그럼 저하고 보드마카가 이제 여당 야당처럼 그렇게 있다 쳐요. 네. 뭐 어떤 것이 여당이고 어떤 게 야당이 상관없이. 그럼 이제 상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쩌냐면요. 보드마카를 제가 이렇게 쓰죠. 그죠? 네. 근데 요것만 이렇게 딱 쓰는 게 아니라 막 저기다가 또 낙서해버리고 그 콘크리트 거기다가 막 쭉쭉쭉 긋고 그다음에 막 이거 던지기도 하고 만약 이렇게 썼다 쳐봐요. 자, 그러면 이 보드마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용도가 이제 다 파괴돼 버리죠. 그죠? 이상하게 돼버렸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보드마커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보드마크가 아니에요. 안 보드마크가 돼버려. 못 보드마크가 돼버려.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죠? 나죠. 그죠? 이와 같아요. 양당, 여당은 야당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야당 때문에 이렇다. 국가가 이렇고, 뭔 사건도 그래서 했다. 너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또 야당은 또 뭐라 하냐면, 지간이요? 더 큰 소리 내죠. 무슨 헛개비 같은 소리야. 되돌려주고 싶은 얘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네. 너희 여당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있고 꼴이 되고, 여당 너희들이 하는 작태가 뭐해. 진짜. 자, 그러는데 정말 본질로 들어가면 상대는요. 상대는 나의 창조물이에요. 상대는 나의 피조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보드마커를 그렇게 못 쓸 보드마커를 만든 건 내가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보드마커를 정성까지 쓰는데 하고 또 같이 놔뒀다가 또 필요한 막 결정적인 내용 막 이신자치 이런 데 쓰고 이 보드마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드마커가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스스로 성스러워져서 가서 아름답게 자신을 둘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하는 그 어떤 것이든 실은 그 상대 탓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상대를 그렇게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대는 나의 창조물인 거예요. 저기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부부 문제 저기 해가지고 많이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도 참 그래요. 그럼 부부는 남편만 잘하고 아니고 아내만 잘하고 해가지고 한쪽에 문제가 있어 한쪽이 못 돼가 저렇게 될까? 자세히 봐보세요. 이쪽 얘기해주고 또 이쪽 얘기해주고 뭐 장우 씨가 또 거기서 막 이거 하잖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는 나의 창조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당만 잘하고 야당만 잘하고 이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당 정치를 표방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은 여당이 창조하는 거예요. 야당의 모습을. 마찬가지예요. 여당의 모습은 야당이 창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탓은 또 거기다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해요. 정말 웃긴 장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 서글픈 현실인 거예요.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하고 배운 것도 제일 많이 있고 부자도 돈도 제일 많이 많은 양반들이 할 짓 없어서 거기서 저 여의도에 모여서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찌 해야 할까? 격리해야 돼요. 격리. 정말로요. 이거 못할 것 같으면 왜 정치에 나서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무리가 돼 있어요. 여당은 여당 무리, 야당은 야당 무리. 또 자기들 것만 하가뇨? 그럼 재미없잖아요. 국민을 이쪽 편으로 쫙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노예로 내놓고,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어떻게 돼? 반으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여당파, 야당파. 이게 뭐야?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정치가 이러면 나중에 전쟁하자는 얘기인가요? 우리 서로 각각 공화국으로 따로 독립운동을 하자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자는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 이게 하면 조율이자 무리하면 정리 정도. 제발 이렇게 하는 정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는가요? 우리는 이런 정치 지도자를 둬서는 안 될 운명적 팔자를 타고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또 거기에 그 착하고 순박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가족 간에도 무슨 행사 때 집에 모이잖아요. 그럼 여당이냐 야당이냐 요거 갖고 가족이 의가 상해요. 이제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청춘 남녀가 연애하고 데이트하다가 정치 문제 나와가지고 너 여당 쪽이었어? 사실 나랑 만날 이유가 없네.
헤어져요. 이 도대체 뭐? 상대는 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얼굴이 자기가 침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정치인들은 이럴 자격도 없어요. 쌈딱들만 모여가지고 복수열전에 못 잡아서 안 다니고 또 그렇게 발발 뛰고 톡 튀어나와야 자기 또 그 패거리들이 잘한다고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 뽑아주고 밀어주고 후원금 보내주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현생 인류의 문제예요. 이 정치. 정치라고 하는 거. 정말 태초에 참된 정치로 다 모집하고 되돌아가야 해요. 되돌아가야 해.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리 할 거노? 왜 우리는 서로를 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여당파다 야당파다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왼수보다 더한 왼수로 대하고 그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뭔 일만 나오면 이 여당의 입장에서 뭐 아주 마이크 대고 아주 이 삼촌이 항상 악으로 깡으로 물들이고 여당 입장에 또 여당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법 없이 우리가 못 살아가죠. 그죠? 조율이고 정리정돈 이거 다 법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편에 맞게끔 법 결과가 나왔어. 잘했다, 좋다, 정의를 실현했다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정반대로 나왔어. 탄핵해야 한다. 헌법기관이고 뭐 대법원이 뭐 다 때려 부셔야 한다. 다 탄핵해야 한다. 자기 편에 맞으면 정의다. 정당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 자기 편이 불리하면은 허위사실 공표라. 똑같은 걸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냐 허위사실 공표냐. 예, 참 간신배도 이런 간신배들이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와 저기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입맛에 아니면 다 파괴해야 한대. 다 탄핵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니 이쪽에서는 너무 잘했다. 이쪽에서는 뭔 일이냐고. 이게 또 정반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전 또 서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무너졌다 했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죠 우리는? 누구 말이 맞아요? 뭐가 진리고 정의예요? 뭐가 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죠? 상대는 나의 창조물이다. 서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양당 정치잖아요. 그래서 양당 정치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당 정치로 가야 될까? 여기요. 우리, 나, 너에서 우리로 가야 돼요. 자, 이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초당 정치요. 초월적 그 당을 뛰어넘어서 나, 너에서 우리를 이루는 거죠. 초당 정치로 가야 해요. 정말 그래요. 여당이 야당한테 이쁜 말 좀 해주고 야당이 여당한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생하시나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절묘한 하나 된 거 초월적 대통합을 이루라고 여당 야당이 있어요. 우리는 내 당이라고 편들지 말고 초당적 정치를 합시다. 일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안 하거든. 해서는 배반자 되는 것 같고 역사에 배신자 낙인 찍고 그런 또 분위기 그런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하거든. 무리를 벗어나야 해요. 무리 짓지 말아야 해요. 무리를 범하지 않아야 해요. 정말 천벌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국민의 모든 힘을 5천만 국민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더불어 민주가 뭐예요?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잖아요. 더불어 우리 5천만이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그런 세상 만들게 해요. 그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한쪽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우리로 승화를 이루는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 모두가 주인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 5천만이 다 힘을 합칩시다. 그죠? 그렇게 돼야겠죠. 마침 이런 일이 보니까 그래요.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둘 다 너무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 요게 빠져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민주 그거 어떡할 건데? 국민적 대통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째요? 서로 반쪽이 부족한 반쪽인 거예요. 나머지 채워야 될 절반인 거예요. 서로 짝지인 거예요. 그로서 초당 정치를 보여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쩔까요?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요리 하지 말고 아니 뭐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같이 모여. 그래가지고 너희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초당적 후보를 내자. 이러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요. 정치 1번지가 돼요. 우리나라가. 최초 21세기적 민주주의를 참으로 구현한 대한민국이다. 우뚝 서요. 이것이 국정을 위한 거고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이 가만히 이설에 막 요 말 자로 저 말도 요땐 이렇게 하고 저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선거 나오면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이게 선거 방법이에요. 그게 표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 또 거기 우리 국민이 넘어가요. 그렇지. 자신이 무슨 어떤 정보원장처럼 국가정보원장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듣고 이게 소문 가장 끝자락 소문을 듣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그걸 또 퍼뜨리고 다니고 뭐 웃기지도 않은 뭐 유찰이기도 안 하는 그 짓을 내가는 거예요. 무리배 돼가지고 무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을 모아서 더불어민주를 실현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를 실현하려면 우리 국민의 모든 총의가 5천만에 하나로 대통합을 이루어야 해요. 이렇게 그냥 단일 정당으로 통합을 하세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발 복수열전 좀 하지 마시고 가장 이성적인 분들이시라며 가장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며 돈도 많다며 제발 그런 것처럼 이 나라의 흐름으로 진정으로 잘해 주셔야 해요. 그러한 속에서 참으로 이신작칙의 표상 그런 이가 대통령으로 옹립되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대통령 나올 분들은요 제발 자신이 이런 상태인가를 보세요. 내가 진짜 민폐를 끼치는 것인지 진짜 민의를 떠받드는 것인지 정말 보시라고요. 그 대통령 재미없어. 그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당 정치, 이 정당의 목표가 그거라면 뭐 정권을 획득하는 건 뭐예요. 이거 호노맹랑한 얘기예요. 그건 정치인들 얘기고 그렇게 민주주의 누가 뭐 그 교과서 쓰면서 고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절대 진리예요? 아니에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획득하는 정당의 목표 아니에요. 그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정당의 목표는 뭐 해야 되는데요? 나라를 살리는 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이것이 정당의 목표야지.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죠? 국민이 행복한, 이것이 정당 목표예요. 정권 탈취가 정당 목표다 이래놓으니까 싸우고 찢고 뭐고 이게 막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휴, 정치 깡패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추한. 아주 미개한 1차 동물적 모습 더 이상 보여주시면 하세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 그래요. 앞전에 종교에서 정작 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랬죠. 진짜 대통령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무리 내 밖으로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을 뒀다 하더라도 그죠? 그 국민이 내가 무리고 그죠? 무리배에 속해 있고 엉뚱한 사람 짓을 해요. 동물 같은 삶을 살아고 이러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대통령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교의 정수고 자기 자신이 정치의 정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장엄함이에요. 내 밖에 어떤 대통령 될까? 요즘같이 재미없는 대통령이 선거 오면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이신작칙하는 그 본질의 대통령이 돼야겠다. 지난 시간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본질의 태초의 신이 되어졌으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자리해야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르쳐야 해요. 따끔하게 질타하고 그래야 해요. 이게 정말 민주주의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 대통령, 정당의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치로서 더 이상 편갈라져가지고 서로 무리지어가지고 내 편이 맞고 누구 편은 무조건 왼수들이고 잘못된 거다. 우리 주장이 맞고 누구 주장은 허무맹랑.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이 옳고 아내의 말은 무조건 틀려요. 그럼 아내 말만 맞고 남편의 말은 또 완벽히 틀려요.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성인들이 그거 갖고 중내 사내 했었고 네 편이 내 편이 했었고 왼수네 뭐 친구네 했었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정치로서 우리에게 함의 조율이자 무리함의 정리 정도는 이 정치로서 우리 각자가 전체 인류가 인간다워짐을 실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편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편 여당을 당선시키 이번에 야당 우리 편만이 당선돼 이거에서 뭐 못 땄어요. 거기서 뭐 하게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후보가 신이에요? 우리가 떠받들여야 될 뭐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소인배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정치로서 우리 모두 우리 인류 전체가 이 정치 참 본질 참된 이 정의로움을 구해내 가는 인간으로서 자리하고 인간다워짐을 꽃피워내는 그게 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라는 마인드 그 정치에 대해서 그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참된 정치인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종교인이자 참된 정치인 나 자신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 해가시도록 하시게요. 우리 전체 인류가 정말 이 정치 지도자 잘못 왜곡된 삐뚤어진 오도되어진 이 정치 때문에 사륙이 폭격이 정말 이런 데 우리가 분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뭐 이러냐고. 그죠? 관세 전쟁을 일삼 이게 말이 되나. 그래 되시게요. 지난 시간이면서 참된 정치 나 스스로부터 그런 새로운 탄생을 이루어야겠구나. 네.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